여러분 안녕하세요. 승유실랭입니다. 이번에 찍는 영상은 상반기 국어 수학 인간공부법 영상에서 수정사항을 공지하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국어 수학에서 저에게 많이 했던 질문들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은 첫 번째로 국어 수정사항을 공지하고 두 번째로 국어에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 수정사항에 대해 공지하고 네 번째로 수학에서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어에서 수정사항인데 국어의 수정사항은 두 개예요. 첫 번째로는 강민철 선생님 커리의 수정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이원준 선생님 커리의 수정사항입니다. 강민철 선생님 커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만들 때 이제 2022학년도를 반영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올해 선생님이 커리를 많이 바꾸셨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수능이 리트화 되면서 4월 중순까지 해서 기출은 어느 정도 빨리 끝을 내고 5월 초부터 2간 모의고사로 현장감을 연습을 하고 그리고 6월달부터 고기분을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기출을 쳐내고 이제 낯선 지문 그리고 리트 지문 위주로 수업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정정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기본 고전시가를 안 적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주말에 몰아서 독서 문학은 인강을 듣더라도 평일 중에 강기본 고전시가도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전시가 잘 정복하고 이후에는 강기본 화작이나 엄매를 들으면서 전반적인 기본 틀을 3월 초순까지 해서 완성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월 중순부터 이제 EBS 문학정리 강좌 내신 대비로 듣고 수능 대비로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강은 들으면 되고 독학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강기본 세기분에 있는 그 기출문제면 꽤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기본 세기분 하는 동안은 기출문제집 병행하는 걸 추천하지 않고 대신에 6평 즈음 해가지고는 1학년도부터 2학년도 이 4개년 기출을 이 현장 모의고사로 써있는 5월달에 2간 모의고사에서 할 텐데 이것과 병행해서 기출 복습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인강민철이나 배경지식 컨텐츠 하는 것도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원준 선생님의 수정사항인데요. 이제 이원준 선생님 영상을 만들 당시에는 이제 고기마라는 강좌가 있었어요. 저는 부크가 최근 3개년 기출이기 때문에 부크를 듣고 그리고 옛 기출을 다루는 고기마 강좌를 들어서 기출을 좀 많이 선생님과 함께 호흡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넣은 건데 고기마를 이제 폐강시키셨고 대신에 EBS 연계 기출 강좌를 따로 개설을 하세요. 근데 이 강좌의 컨셉이 뭐 EBS 독서 지문을 다 다룬다 이게 아니고 EBS 독서 지문의 특정 소재와 연관된 평가원 기출들 필요하면 사관 뭐 이런 기출들을 엮어서 보는 그런 강좌더라고요. 저는 이 강좌면 여러분이 옛 기출들은 많이 볼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크 듣고 그 다음 EBS 연계 기출 강좌 듣고 그 다음 리트 300제로 넘어가실 때 이때 리트 300제랑 병행해서 최근 6개년 그러니까 17학년도부터 2학년도 기출을 스스로 스키마 구조도 그리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하는 국어 질문에 대해 제가 뽑아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은 다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경제랑 정치와 법 그리고 물, 화, 생지 물투, 화투, 생투, 지투까지 라면 확실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풀어야 할까라는 질문엔 문제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문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읽었다면 굳이 문제 안 풀고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루에 얼마나 봐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기출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을 테니까 적게는 1지문 그리고 많게는 5지문까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지문 정도 보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1지문에서 5지문 사이로 여러분이 조절해서 정복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의 그림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학습 방법이라는 것으로 출판한 PDF 책자의 한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문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배경지식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경지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 범위를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로 국한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때 사탐, 과탐 학교 내신을 충실히 준비하고 공부를 하셨다면 사실 이 배경지식 컨텐츠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기출 분석이나 사설 컨텐츠 양치기에 진입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찍이 수시기를 포기하고 정식 파이터의 길로 들어서거나 아니면 5등급 이하의 너무나 지식 수준이 좀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배경지식 컨텐츠를 활용해서 독해력과 이 기본적인 피지컬을 끌어올리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셔야 작년 수능처럼 어려운 수능을 치고 나온 선배들이 국어는 재능의 영역이다. 내가 기출 몇 회독 하고 사설 컨텐츠, 사설 모의고사 엄청 많이 풀었는데도 1등급이 안 나오더라. 이런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지 않아가지고 배경지식이 딸려가지고 수능을 잘 못 봤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상반기로 인해서 꼭 습득을 해서 후반기, 그러니까 중반기랑 하반기에 글을 생생하게 읽고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말은 영어로 바꿔서 치환을 하면요, 지문 안에서 영어 단어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영어 단어장 필요하냐, 이런 의미로 저는 들려요. 이미 어느 정도 그 배경지식이 갖춰진 분들은 국어 지문을 전부 다 읽는다고 해도 그 중에 모르는 배경지식,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것만 찾아서 공부해도 전 좋다고 생각하고, 또 EBS 지문에 있는 배경지식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어 배경지식이 좀 부족한 학생들, 로베이스 이런 학생들은 억지로 교과서 기반 배경지식을 꾸겨 넣을 필요가 있어요. 마치 영어 단어장을 보는 것처럼요. 근데 이 교과서 기반 배경지식을 학습하는 방법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제이코사이님이 만든 배경지식 컨텐츠를 이용할 걸 추천하지만, 어떤 분들은 검정고시 준비하는 그 문제집에 있는 사탐과탐 책자본을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전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자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검정고시용 책자에 있는 그 내용들은 마치 사탐이나 과탐 개념서처럼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글감으로 되어 있는 제이코사인의 배경지식 컨텐츠를 읽는 게 더 글이라는 측면에 가까워질 수 있어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강사분을 섞어 듣는 거를 되게 비추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제가 섞어 듣는 것도 괜찮다, 인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곡해하시고 2명을 병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효과 없다, 쓸모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국어 비문학 강의가 효과를 보려면 강사와 몇 개월을 같이 강의로 호흡하면서 내가 독해하는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게 필요한데, 이거를 2개 강의로 나눠서 그 노력을 분산시키게 되면 당연히 체화가 안 되고, 당연히 비문학 강의가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비문학이 됐든 문학이 됐든 한 분만 제대로 따라가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근데 한 분만 따라가라는 게 다른 강사여도 돼요. 어쨌든 국어 비문학 2명 동시에 듣고 문학 동시에 듣고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6평 이후에 내가 들었던 강사가 잘 안 맞아서 너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면 다른 강사로 눈을 돌리는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이 상반기에 2명을 동시에 듣고 이런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수학 수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수학 수정사항은 크게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념 강의를 제가 분류했을 때 실수한 게 많고, 그리고 2번째로는 하위권의 계획표를 짜줄 때 제가 너무 빡세게 잡았어요. 너무 하위권을 배려하지 않고 잡아서 이 2개를 수정을 했습니다. 화면 속 표는요, 개념 강의의 난이도 수정사항을 제가 반영해서 다시 만든 표인데요. 첫 번째로 수정된 거는 정병호 선생님의 프로메테우스를 난이도 B에서 난이도 A로 올린 것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난이도 B라고 판단했을 때는 강의가 몇 강 안 나온 때였어요. 그래서 교재 보고, 그리고 정병호 선생님의 철학이 쉬운 부분은 도구 정리로, 그리고 어려운 부분은 깊게 가르치는 이런 강약 조절을 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난이도 B로 제가 분류를 했던 건데, 강의가 나오고 제가 미분까지 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거는 난이도 A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난이도 A로 올렸고요. 2번째로는 실전 개념 난이도 C를 삭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실전 개념 난이도 C를 만들고 담금질과 그리고 미친 개념을 이렇게 C에 뒀었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만든 이유는 대자잡 이후에 담금질을 듣기를 바랬고, 태절시 이후에 미친 개념을 듣기를 바랬어요. 근데 학생들이 완벽하게 맞는 그 난이도 분류를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담금질은 실전 개념 난이도 A로, 그리고 미친 개념은 실전 개념 난이도 B로 분류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실 개따잡 이후에 담금질 대신에 유런을 들을 수 있다는 거고요. 미친 개념 대신에 빌드업 플러스 드리블을 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경원 선생님의 어나더 레벨을 기초 개념 B에 추가를 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전 개념에서 고2 1등급 그리고 내신 문제집 많이 풀었으면 기출을 한 번도 안 풀었어도 바로 실전 개념 A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첨가를 다시 해놨고요. 5번째로 차영진 선생님의 팔로워가 왜 없냐 라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제가 11호는 교재랑 강의를 본 적이 있는데 팔로워는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난이도를 몰라서 제가 넣지 않은 거지, 좋지 않아서 넣지 않은 게 절대 아니고요. 6번째로 노베이스 추천 강사에 대해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수학 상반기 인간공법 영상에서 이투스 정승재 선생님,
대성 이미지 선생님, 메가 김성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노베이스 강사분으로 추천을 드렸잖아요. 제가 노베이스 강사를 뽑은 기준은 기출 강의를 분류했냐의 여부였습니다. 예를 들면 정승진 선생님은 기출 것을 스텝 1, 2, 3 세 단계로 분류하셨고, 이미지 선생님도 기출 강의인 미친 기분을 시작편과 완성편 두 개로 쪼개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김성 선생님은 기출 강의가 쪼개져 있진 않지만 딱 100문제로 부담 없이 제안했다는 점에서 노베이스들이 반복하기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베이스 강사 세 분을 추천했지만 기출 강의의 분리가 아니더라도 저는 기초 개념 강의가 수원 수투 선택 과목 합쳤을 때 100강 이내로 짧고 쉬운 강의라면 노베이스나 하위권이 들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수정을 해서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메가스터디에서는 현우진 선생님의 시발점을 적어놨는데, 당연히 시발점은 수원수투 미적 합쳤을 때 150강이 넘어가기 때문에 시발점은 고1, 2 때 이미 다 하고 고2 겨울방학 때 뉴런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노베이스나 하위권 학생들이 현우진 선생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3 1월 달에 시발점 수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더 짧은 강의를 듣는 게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우진 선생님과 함께 잘 해보려는 하위권이나 노베이스 학생분들을 제가 길을 꺾는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만약 시발점부터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듣기로 한다면, 첫째로 다른 과목과 밸런스를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중도 포기할 거면 더 짧은 강의를 들어 완강하니만 못하니 독한 마음을 가지고 시발점을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양승진 선생님이나 김기현 선생님도 노베이스나 하위권이 기초 강의부터 쭉 따라가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추가를 하는데요. 먼저 양승진 선생님은 스타트 개념 코드는 개념도 좋고 행동 영역도 가르쳐줘서 강의 자체도 좋은데 추가로 PDF로 기초 연습 문제도 제공을 하세요. 그런 것들과 센과 같은 유형서 잘 병행한다면 기본기가 탄탄해질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그리고 김기현 선생님은 제가 킥오프라는 기초 강의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추천하는 건 김기현 선생님의 아이디어 강의가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에게 친절하면서도 내용이 깊고 있을 건 다 있는 강좌거든요. 그래서 그 전 단계인 기초 강의로 기반을 다지고 아이디어로 쌓아나가면 좋다고 생각해서 넣은 건데, 김기현 선생님은 선택 과목 그 기초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른 강사분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성마이믹인데, 정상모 선생님이나 차영진 선생님 두 분 다 수원수투 선택 과목 합치면 100강이 넘어가지만 강의들 중에 40분 이하 강의들이 많은 편이라 제가 넣었고요. 먼저 정상모 선생님은 기초 개념도 기초 개념인데 실전 개념 넘어가기 전에 플랜 B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노베이스나 하위권 학생들은 기초 개념을 첫 수학과 플랜 B로 두 번 다지고 실전 개념 넘어가는 구성이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을 하는 거고요. 차영진 선생님 강의도 11호가 노베이스가 기본기 쌓기에 상당히 좋은 강의이고, 컨텐츠적인 측면이나 후속 커리의 탄탄함 같은 것이 노베이스가 1등급 되기에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 역시 추천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경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강의 수 자체가 부담이 없는 것도 좋고, 또 수교설이나 주유기, 삿바정 같은 후속 강좌들이 노베부터 따라가기 엄청 친절한 강의라서 저는 노베이스라고 해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 표에 한성원 선생님이나 배성민 선생님을 넣지 않은 건 두 분은 상대적으로 정상호 선생님, 차영진 선생님, 김경원 선생님보다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배성민 선생님은 빌드업이 난이도도 낮은 기출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도구 정리도 세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쉬운 강의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념이 안 잡힌 노베이스들은 오히려 도구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어서 차라리 빌드업을 듣고 싶으면 워밍업보다는 11호나 첫 수학 이후에 노베이스가 듣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노베이스나 하위권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강사분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뒤에서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하위권 노베이스 계획표를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베이스라고 했을 때 정승재 선생님, 이민지 선생님, 김성 선생님 말고 지금까지 언급드린 강사분들의 강좌를 듣고자 한다면 노베이스도 하위권의 계획표 수정사항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수학의 두 번째 수정사항으로는요, 하위권 계획표랑 노베이스 계획표를 제가 수정을 할 건데요. 하위권 계획표는 가정이 잘못됐고, 그리고 노베이스 계획표는 너무 제가 빡빡하게 잡아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위권을 정의하기를 N수 기준으로 50점에서 64점, 그리고 예비고3 기준으로는 기초개념을 끝낸 학생이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 기초개념을 끝냈다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더라고요. 하위권분들은 예를 들면 시발점을 고2 때 다 완강을 하고 선택 과목 정도만 이제 듣고 있을 거라는 그 가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짠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하이스권도 케이스 1과 케이스 2로 나눠놨습니다. 근데 1월부터 4월 중순까지는
화면에 보이는 기초 개념 A나 B 어떤 강좌 중에 하나 그냥 골라서 유형 문제집, 예를 들면 센 같은 거랑 병행해서 끝내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4월 중순까지로 표에 있지만 사실 좀 더 빨라도 상관없습니다. 빠르면 더 좋은 거죠. 이제 그렇게 4월 중순까지는 케이스 1이나 케이스 2나 똑같은데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실전 개념 A 강좌를 듣냐 아니면 B 강좌를 듣냐에 따라서 좀 커리가 바뀝니다. 먼저 실전 개념 A 강좌를 듣는다고 하면 저는 뉴런과 담금질 그리고 실전 코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뉴런과 담금질을 듣는 조건은 먼저 수분감이나 기출끝의 스텝 0나 스텝 1을 먼저 풀고 듣는 겁니다. 사실 기출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1을 미리 개태적과 병행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런 학생들이라면 바로 담금질 듣고 그 다음에 스텝 2 푸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분감 같은 경우에는 스텝 0나 스텝 1을 풀고 뉴런을 들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뉴런 다 끝난 다음에 스텝 2를 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실전 코드를 듣는다면 기출 코드랑 병행해서 들을 수 있는데, 먼저 기출 코드에 해당 단원을 듣고 기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실전 코드를 들으면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그냥 실전 코드 해당 단원 듣고 그 다음에 기출 코드 듣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방향 화살표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 2는 뭐 실전 개념 강좌 중 상대적으로 좀 유한 뭐 빌드업 같은 거 이런 거 듣는다고 하면 그냥 바로 기출 어시스트 같은 거랑 병행해서 쭉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베이스의 수정사항인데요. 이 노베이스를 수정할 때는 제가 어떤 거를 좀 수정을 했냐면 이 개떼잡이나 세절시 아니면 무조건 되는 불꽃 개념 같은 걸 좀 더 늦게까지 듣는 걸로 짜놨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3월 말로 이제 기한을 잡아놨는데 4월 말이나 4월 중순까지 좀 더 길게 노베이스들은 들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꼭 센이나 RPM, 내신 플러스 유형 고쟁이 같은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 골라서 이런 강의들과 병행하는 건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4월 중순이나 5월 말부터는 실전 개념 강좌를 들으셔야 되는데, 담금질을 듣기 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지과 병행해서 기출끝 스텝 1을 풀었다면 담금질을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노베이스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뭐 이미지 선생님을 듣는 분들은 미친 개념이랑 미친 기분 시작편을 먼저 병행하다가 나중에 미친 기분 완성을 들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김정은 선생님은 좀 바뀌었는데 그냥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완벽 분석 기출 백제를 이해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다른 뭐 엔젤을 추가하거나 다른 실전 개념을 추가하기는 애매하고, 차라리 무불계 복습 열심히 하면서 그냥 완벽 분석 기출 백제를 수원 선택 과목까지 이해독하는 게 좀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수학에서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은 왜 자이스토리나 마더턴 같은 양 많은 기출을 풀지 말라고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패널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2 때 뭐 양 많은 기출을 풀고 고3 때는 수분감만 계속 돌리는 분들, 혹은 기출 코드만 계속 돌리다가 가끔 학원에서 주는 교육청 사관학교 문제 좀 풀고 마는 이런 분들이 많았지, 양 많은 기출을 계속 해독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경험적인 걸로 제가 이렇게 수정한 게 있고, 두 번째 이유는 작년 수능의 경향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작년 수능에 뭐 14번이나 15번 같이 갑자기 뭐 준킬러로 뭐 코사인 법칙이 나온다거나 속도와 이동거리 문제가 나온 이런 거는 사실 교육청이나 뭐 사관학교, 경찰대 이런 기출보다는 제 경험상 엔제나 실전모의고사에서 더 많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교사경을 보는 것보다는 그렇게 엔제를 빨리 진입해서 엔제를 통해서 낯선 소재의 문제를 많이 만나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그렇게 마더텅이나 자이 같은 걸 푸는 것보다 빠르게 인문 엔제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도 이제 교사경도 좋은 엔제에 해당합니다. 저도 그냥 엔제랑 같은 어떤 층위로 보고 그냥 엔제 중에 하나로 푸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양 많은 기출 푸는 분들 헛고생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회독할 때는 평가 원순 기출 위주로 회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시발점 이후에 뉴런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붙어요. 첫째로는 시발점 하면서 워크북 정도로 한 게 아니고 센 같은 걸로 좀 양을 많이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뉴런을 듣기 전에 수분감 스텝 0랑 스텝 1을 풀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뉴런 단원을 듣는 거면 그래도 뉴런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 바로 뉴런을 들으면 뉴런에는 뭐 22번, 30번급 옛 기출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의 경험 없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냥 어려우니까 문제를 암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스텝 1까지의 수분감은 풀고 들어야 그런 불상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라도 병행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으로는 개대답 이후에 뉴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우선 답변부터 드리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뉴런이든 당금질이든 똑같이 실전 개념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실 개떼잡이 그렇게 쉬운 강좌가 아니에요. 개떼잡이 설명을 쉽게 하시고 재밌게 하셔서 그렇지 거기에는 기출 킬러들도 꽤 포함이 되어 있고 내용도 되게 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개떼잡이 오히려 시발점보다 기출 킬러들을 다룬다는 점에서는 시발점보다도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개떼잡이 이후에 뉴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개떼잡이 이후에 당금질로 제안하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학생들이 어쨌든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가능하다고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로 많이 하는 질문이 뉴런과 시냅스를 병행해야 되나요? 아니면 뉴런과 수분감을 병행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건요, 뉴런, 수분감, 시냅스를 전부 다 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뉴런도 벅찬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세 개를 다 병행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뉴런과 수분감을 먼저 병행하는 겁니다. 당연히 기출문제 학습이 겨울방학의 1순위이기 때문에 뉴런과 수분감을 병행하다가 뉴런을 다 들었어요. 완강을 했어요. 그럼 이제 뉴런을 복습하셔야 되잖아요. 그 뉴런을 복습할 때 뉴런 책 읽고 문제 풀어보고 필기한 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냅스를 해당 단원을 풀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뉴런 이해도 갈 때 시냅스랑 수분감을 병행하면서 공부한다면 저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냅스 자체가 제가 그 엔제 파트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인문 엔제의 성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4월달에 시냅스를 풀든 5월달에 풀든 그렇게 늦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는 센 C단계를 풀지 않고 B단계까지만 풀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여러분이 센 C단계를 안 푸는 게 아니고 못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중하위권 이하 학생들에게는 센 C단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C단계까지 풀라고 치면 너무 진도가 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중하위권 이하 학생들, 그러니까 하위권, 노베이스 이런 분들은 그냥 센 B단계까지만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상위권 이상이 센을 잡게 되면 그냥 C단계까지 쭉 푸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고 그리고 상반기 국어랑 수학의 수정사항도 제가 공지를 드렸습니다. 이 영상까지 해서 상반기 영상이 마무리된 거고 이 영상들을 잘 참고하셔서 1월부터 6월까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